안녕하세요.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도 새해 들어서 오늘 첫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전문가 여러분들, 세계적인 전문가 어떻게 새해를 잘 시작하고 계신지요? 예, 잘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소개할게요. 새해 됐으니까 우리 정익용 비서관님 새해 잘 시작하고 계십니까? 예, 잘 시작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예, 괜찮으시고요. 좀 좋습니다. 예, 저보다 대선배님이신데 저보다 건강하십니다. 부럽습니다. 우리 강인규 비서관님 예,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탈모는 조금 나아지고 계세요?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신경을. 처음에 찍을 때 이렇게 인사할 때 이게 저 머리가 좀 지금도, 시원해가지고 그랬나요? 예. 뭐 쇼킹했구나. 예. 제가 쇼킹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모르겠어요. 우리 윤민수 부사님 새해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뭐 지난해와 다를 바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도 지난 회에 이어서 피디 계약 조건에 규정된 클레임 조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이고요. 벌써 7번째가 됐네요. 오늘은 7.4조항 테스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익규 부사장님께서 피디 계약 조건 7.4조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조항에 나오는 테스팅에 관한 것들은 뭐 레드나 옐로우나 실버나 내용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휘딕에서 나오는 테스팅은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공사 건설 기간 안에 하는 테스팅이 있고 두 번째로는 준공 소위 우리가 테이킹 오버 서티피케이트를 받기 위해서 하는 데는 테스트 온 컴플리션에 들어가는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는 준공 후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EPC 계약이나 데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 디자인 빌트에서 그렇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테스팅은 테스트 애프터 컴플리션을 제외한 앞에 두 가지에 관한 의무 사항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딕 계약에서는 모든 테스트는 시공자들이 하게 돼 있죠. 테스트를 하는 것들. 그래서 시공자들은 이와 같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에 들어가던 모든 장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직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공 어떤 그 시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혹은 거기에 필요한 뭐 스테이징이 필요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일체의 시험을 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어서 상당히 그 중요한 것들이죠. 이렇게 엔지니어의 역할이나 혹은 발주자의 대리인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사람들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하나가 이와 같은 시험에 입회를 하고 또한 그런 입회된 하고 시공자가 작성된 자료에 대해 가지고 승인하거나 혹은 불승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시공자가 하는 권리는 아까 맨 먼저 언급한 시공 기간하고 준공 검사에 포함되어 있는 시험만 하는 것들인데 엔지니어는 이 외에도 추가적인 시험이나 혹은 시험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은 권리를 행함으로 인하여 시공자한테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나 또는 공기가 연장을 할 적에는 이것은 클레임을 할 수도 있고 시공자가 또 하나는 엔지니어가 이런 것들을 베리에이션 오더를 해가지고 시공자한테 줄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것들은 만약에 이런 추가적인 시험이나 혹은 방법을 달리한 시험의 결과 그것들이 계약에 위반되는 결과가 나왔다. 소위 할 적에는 시공자 책임으로 보고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시공자 비용을 하고 발주자가 추가로 베리에이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둬야 되고 또 하나는 엔지니어나 발주자의 대리인은 시험에 입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은 권리에 관한 사항이지 반드시 참가해야 된다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험은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시험들도 있을 수가 있고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시험도 있을 수가 있고 혹은 매뉴팩처러에서 하는 외국에서 할 수 있는 시험들도 있는데 시험의 시기와 장소에 관해서는 엔지니어와 시공자가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시험을 하기 전에 시공자는 반드시 엔지니어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엔지니어는 거기에 대해서 입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휴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하기 24시간 전에까지 엔지니어가 자기가 입회한다고 한 시험에 대해서 별도로 시공자한테 어떠한 지시를 하지 않고 입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그대로 시험을 실시를 하고 그 시험의 결과는 시공자가 입회한 뒤에 입회하에 한 시험이랑 똑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고 그때 시공자가 한 시험의 그 결과는 다른 것으로 다른다는 것은 꼭 이것이 성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 자체를 인정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시험은 상당히 중요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시공자들이 맨 처음에 시험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발주자한테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 7.4조항은 여러분들이 피디익을 쓴다면 테스트 애프터 컴플리션 준공후 시험을 뺀 나머지 모든 시험에 적용되는 조항이니까 뭐 준공후 시험은 거의 없다고 현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시험하면 7.4조항을 쳐다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베리에이션하고 이제 클레임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조항인데 베리에이션은 계약에 명시된 시험의 어떤 방법이나 디테일이 변경되면 장소가 변경되거나 하게 되면 베리에이션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고 시험에 이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엔지니어가 참석을 안 한다라고 하거나 또는 다른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로 인해서 공개 현장 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그는 클레임을 한다. 이것이 이 조항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 시험은 이제 시공자가 하는데 이제 감독권은 이제 감독이 갖는 거죠. 엔지니어가 갖는 거죠. 근데 이 이제 피딕은 시험의 행위를 시공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공사, 특히 플랜트 공사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커미셔닝도 다 적용되는 거니까 시공자가 어떤 그 시험을 위한 인스트루먼트, 도구나 이런 것들은 다 제공을 하는데 사람까지 실질적으로 시험을 주관하는 것은 이제 엔지니어들이 하는 그런 경우도 많죠, 그죠? 그것도 아마 계약에 따를 겁니다. 계약에서 누가 시험에 주체가 되느냐. 일반적으로는 뭐 플랜트 공사에서는 뭐 커미셔닝 때는 발주자가 주관하고 시공자는 지원 역할을 하는 거로 돼 있죠.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 지금 이 피딕에서 이 7.4항에서 저 핵심적인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떤 시험을 하느냐. 근데 그 시험은 specified in the contract. 그러니까 계약서에 써 있다는 얘기죠. 근데 계약서에 반드시 conditions of contract가 아니라 specification이나 employees requirement에 어떤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해야 된다. 시험은 어떤 방법으로 결과는 어떤 수준으로 절차는 어떤 수준으로 이런 식으로 시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 있고 따라서 시공자는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계약서에 언급이 안 되는 걸 추가적으로 나중에 엔지니어가 이것 시험을 해라라고 요구를 한다면 그거는 베리에이션으로 처리, 에디셔널 워크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시험이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결국은 품질에 하자가 있는 거로 드러났다. 이랬을 때는 거꾸로 발주자가 재시공을 요구하고 그게 따라서 재시험을 하는데 그거는 전부 콘트랙터의 비용으로 하게 되며 그것 때문에 인플로이한테 비용이 발생되면 인플로이가 거꾸로 클레임을 칠 수 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보면 그 이제 시험이 잘못됐을 때는 다음 회차에 저희가 이제 리젝션 또는 리미디얼 워크 요걸 통해서 또 이제 발작 클레임 쭉 가고 요건 이제
7.4종은 시공자 클레임 쪽의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시험에 대한 내용은 계약 조건이 아니고 스페시피케이션이나 또는 인프레스 리ኳ이먼트 주로 주로 거기에 시방사. 시방서 그죠? 네, 시방사에 돼 있고 그다음에 그 QA, QC 그 이제 시공자한테 매뉴얼을 내라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QC 파티에 들어가는 거가 음. 시방사에 보면은 그 빈도가 있어요. 음. 콘크리트는 뭐 면도배당 한 번씩 한다. 음. 토공도 그렇고 면루배는 이제 일본 말이니까 큐빅미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시공자가 감독한테 제출을 하죠. 우리는 이 공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보통 이제 발주자들이 자기 책임을 면하고 또 시공자에게 과도한 그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시험은 시공자가 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건 안 써놓으면 못할 거예요. 그거 뭐 결국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여지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포괄적인 의무를 지우는 경우. 그래서 제 경우 같은 경우는 철근 시험을 하는데 철금의 이론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리는 시험. 통상적으로는 현장에서 할 수 없는 시험이잖아요. 이게 이제 매니팩처러 공장에서 하는 시험인데 이걸 요구하더라고 이 친구들이. 근데 그 당시에 스페시피케이션은 필요한 모든 시험은 시공자가 한다. 그래서 이제 다툼이 벌어졌어요. 이건 안 되는 거야. 통상적으로 이건 안 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뭐 피딕 여기 써져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는 베리에이션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일부를 받아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시험들, 공장에서 하거나 이런 시험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고민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스페시피케이션이나 인풋 리퀘어먼트의 시험 조항을 굉장히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모든 도구, 기구, 뭐 시험 자재, 사람을 시공자가 전부 다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발주자가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특히 프렌트 같은 경우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 조항만 가지고서는 조금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요것들이 테스트 온 컴플리션에도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재, 소문자로 쓴 메터리얼을 쓰고 있는데 자재를 시공자가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테스트 온 컴플리션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의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들이죠.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테스트 온 컴플리션에 대한 특수 조항에서 누가 그런 자재를 제출할 것이냐 원자재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클리어하지 않고 나갔을 적에는 나중에 악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아까 우리 강규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QA, QC하고 결국 연동되는 거고 이 계약 조금 너무 이제 일반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아마 특수권이나 또는 시방서, 인풋 리퀘어먼트에 통상적으로는 시험 절차나 QA, QC 절차나 이런 것들 매뉴얼 이런 거 다 요구를 하죠. 예. 그래서 이것도 승인을 받고 그 시험이라는 게 뭐 매일 일어나잖아요. 데일리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데일리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별도의 절차를 정하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매일매일 일어나는 시험에 대해서는 한 몇 시간 정도의 선행 노티스를 해라 이런 게 있고 24시간. 예. 그러니까 근데 통상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레귤러하게 하는 시험들은 발주자와 시공자가 먼저 모여가지고 포매트를 만들어 놓고 일일이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것보다는 일일 레포트를 할 적에 오늘 뭐뭐 한다는 것들을 보여줘가지고 시험실 직원이 또한 엔지니어 쪽에서도 시험을 담당하는 사람하고 같이 해나갑니다. 일반 현장에서 할 적에는. 근데 시험에 따라서는 서드 파티 그리고 프로페셔널 인터내셔널 서드 파티가 그 인스펙션 하는 컴퍼니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NDT 테스트하는 거, 비파괴 시험 같은 것들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건 전문가한테 맡겨서 전문 회사에서 하는 것들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국내로 들여올 적에 그때도 우리가 거기 배 실기 전에 테스트를 해야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들인데 그것도 국제적인
이러한 인스펙션 컴퍼니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해외에서 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제 발주자와 시공자가 잘 해야 되는데, 소위 매뉴팩처러에서 하는 시험들을 어디까지 매뉴팩처러 서티피케이트 가지고 인정을 할 거냐 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에 엔지니어가 반드시 입회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결정을 미리 져 가지고 해야 되고, 만약에 엔지니어가 입회를 한다 그래서 엔지니어가 자기 인원을 준비를 해놨는데 시공자의 사정이나 매뉴팩처러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험을 그때 못하게 돼 가지고 연기가 된다든가 이렇게 될 적에는 엔지니어 나 발주자 측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7-4 조항은 시공자 클레임에 관한 조항이지만 이 조항이 발주자 클레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아마 염두에 좀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서드 파티가 들어와서 하는 거, 특히 중동 쪽 가보니까 아부다비나 두바이, 뭐 카타르 이런 쪽 보니까 지금 피디 규정과는 좀 달리 서드 파티가 들어와서 서드 파티가 시험하도록 이렇게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외부에서 좀 객관성을 갖다 좀 담보받기 위해서. 아니 그건 이제 발주처가 서티파이를 준 시험실을 리스트하고요. 거기서 이제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이제 노미네이트 한다는 네. 얘기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요 조항만 가지고는 작동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수조건이나 시방서 또는 발전 요구서에 별도로 규정된 내용들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스피시파이드 인더 콘트랙트라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시험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걸 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발주자가 요구하는 품질, 내가 이 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은 어떤 품질을 만들어내야 된다 하니까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그 안에 스펙이나 이것에 다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거기에다가 언급을 할 수 없으니 시공자가 너희들이 어떻게 이 품질을 관리할 건지 예를 들어서 QA, QC 매뉴얼을 통해서 거기에 시험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기술해야 된다라는 그런 리퀘어먼트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렇게 시험이 진행이 될 겁니다. 예. 또 다른 한 가지 더 예. 언급을 한다 것 같으면은 시험을 해가지고 이것이 소위 어프루발이 낮다 손 치더라도 시공자가 가진 계약적인 의무에 대해 가지고 전혀 이것을 릴리스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일단 승인을 해주거나 혹은 가끔 가던 엔지니어가 바빠서 승인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리젝션도 안 하고 그래서 앱선트 어프루발이나 리젝션이 됐을 경우에도 니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우리가 이랬잖아. 이게 안 통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시공자가 다 아마 염두에 두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품질 책임은 면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느 그렇습니다. 경우에도 시험에 통과했다 하더라도. 예. 예, 오늘 새해 첫 그 방송인데요. 시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